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나 사고 싶은 곳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죠. 그걸 안 받아도 되는 게 하나 나왔어요. 잠실입니다. 잠실. 6cm 아파트, 잠실의 대장주 아파트예요. 한강뷰야, 명품의 가치가 현재 시세가 10억을 받습니다. 와. 롯데타워하고 올림픽공원까지 어마무시한 이 4개 단지가 앞으로 재건축을 해야 된다. 이게 잠실 아파트의 힘이고 대단지의 힘이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나 사고 싶은 곳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죠. 지금 허가를 구청에 신청하고 실거주를 1년 이상 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제를 안 받아도 되는 게 하나 나왔어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는 잠실입니다. 잠실. 니센츠 아파트가 현재 대장주고 다음 주는 잠실 5단지 가죠. 어머머머. 잠실 5단지는 공매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슈가 뭐냐면 네. 상속 이슈나 세금 이슈로 경공매로 물건이 되게 많이 나와요. 송파구 잠실동 22 니센츠 아파트, 잠실의 대장주 아파트예요. 네. 206동 1201호니까 33층에서 12층이면 나쁘지 않지 않나요? 네네네. 최초 감정가는 23억 9천인데 이제 한 번도 유찰 안 된 금액인 이게 입찰가액이에요. 23억 9천에 시작을 하고 입찰일이 4월 14일이니까 뭐 시간 충분한 것 같아요. 반나절도 분석하는데 안 걸릴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파트는 이제 내 동호수가 어디 붙어 있느냐인데 남서향으로 조망권이 확 터 있어요. 네.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 형태는 이렇게 생겼고 평면도를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인데 거리 분석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전혀 문제 없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2008년 7월에 준공됐으니까 18년차 아파트고 65개동 5,563세대예요. 대단지의 힘이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실거래가를 확인해 봤더니 최근에 29억 7,300이 찍혔고 경매 입찰가가 23억 9천이니까 요번에 무조건 입찰하겠죠. 전세는 11억이고 월세는 보증금 1억에 월 400만 원. 재미있는 시세 동향표를 가져왔는데 저도 머릿속에 22년 4분기가 부동산의 가장 발바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22년 11월 달 시세를 봤더니 20억 3,500만 원이었더라고. 근데 최근은 29억 7,300이다 보니까 근 3년 만에 10억이 올랐네.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네요. 아파트. 23년 초반에 그 특례보금자리론 풀면서 가격이 지방 아파트 올리면서 같이 올랐잖아요. 네. 우선은 어쨌든 10억 올랐으면 전세 끼고 샀다고 하면 거의 수익률 100% 넘었겠네요. 잠실 관련해서 지역 분석하려고 한번 가져와 버렸어요. 우선은 잠실 아파트 단지는 정가운데 롯데타운이 있고 좌측에는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있고 이게 핵심 앵커 역할을 하죠. 그리고 신축 아파트가 곧 들어설 거고 향후에 재건축이 완료되면 잠실 5단지가 대장주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재건축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5단지가 있고 장미 아파트가 있고 우성 아파트가 있고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있고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주민이 5단지가 대장주라고 하면 또 신경질 내겠다. 그럼요. 봤을 때는. 하여튼 어마무시한 이 4개 단지가 앞으로 재건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신천 먹자골목이 있고 방이동 먹자. 요즘에 방이동 먹자골목이 상권이 더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요? 거기는 자료 없어요. 여기 자료. 어쩐지 찾았는데 없잖아. 신천 먹자골목 진짜 엄청 대단했었는 상권이 조금 힘이 많이 빠졌어. 2010년대까지는 대장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방이 먹자가 활성화됐던 가장 큰 이유는 롯데 월드타워에서 오바이트 돼 갖고 나온 사람들이 거기로 넘어가서 그래. 그 다음에 송파구청을 들어가니까 개발축이 남측도 있고 동서축도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동서축이 개발축이죠. 잠실은. 의외로 이 남측이 개발축이 잘 안 돼. 그것도 원인이 있긴 한데 오늘은 그거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는 거고. 그래서 잠실 아파트 단지는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롯데타워하고 올림픽공원까지 관광특구로 묶여 있어서 롯데타워가 사람 되게 많아요. 1일 유동인구가 50만 명 된대요.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아마 강남역 다음에 제일 범접한 역이 잠실역이지 않을까. 버스는 1등이고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했네. 그리고 국제교류복합지구 해갖고 국제교류복합지구는 빨리 개발이 완료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도 있고 뭐 현대차 부지는 50층으로 가는 것 같아요. 100층은 아닌 것 같고 개발 호재들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 시세가 제일 중요한 거지 뭐. 일부러 시세는 수정 안 했어요. 왜냐면 과거의 시세랑 비교하려고.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내가 조사했을 때는 일반 분양가가 5천 정도 예상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조금 더 비싸게 했겠지만 역시 일반 분양이 최고인 것 같아요. 청약이. 그리고 뇌에도 4,750이었는데 5천 넘었겠죠. 분양. 하여튼 새 아파트인 거고 그 다음에 파크리오가 있고 장미 아파트 1, 2, 3차.
잠실 5단지가 물론 제일 좋긴 하겠지만 장미도 좋은 것 같고 잠실 5단지가 18억 7,500이었는데 지금 30억 넘어가겠죠. 그리고 니센츠, 잠실 우성 1, 2, 3차. 잠실 우성은 제 옛날 기억으로는 11동, 12동이 대형 평형이었어요. 네. 그분들이 반대해서 재건축이 꽤 오랫동안 지연이 됐었어. 이게 해결됐는지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난 잠실 우성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위치적으로는. 아시아 선수촌도 깡패죠. 아마 잠실 단지에서는 아시아 선수촌이 가장 늦게 재건축되지 않을까. 잠실 5단지가 좋아요? 아시아 선수촌이 더 나아요? 역가의 거리가 더 중요한 건데 그냥 비슷하잖아요. 위치가. 비슷하죠. 아, 그 두 개의 어떤 위치 말고 아파트가 아시아 선수촌으로 사야겠죠. 향후에 이제 재건축이 동시에 완료가 됐어. 어디가 더 비쌀까요? 아시아 선수촌. 아시아 선수촌. 네. 저도 왜냐하면 거주민들의 그 무시 못하는 것 같아. 규모도 그렇고 사업성도 더 좋고 어쨌든 오래된 아파트 신축 다 합하면 45,000세대 정도 되니까 이게 잠실 아파트의 힘이고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압구정 아파트가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강동구 아파트가 마포 아파트가 그 가늠자 역할은 누가 해? 잠실 아파트 단지들이. 왜냐하면 30평대가 가장 많고 대단지다 보니까 시세를 우리가 좌지우지를 못하고 수요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 좀 가늠자 역할을 저는 항상 이걸로 네이다를 킨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언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상권? 아니 본인 시간만 오. 나시면 우리는 듣는 거 너무 좋죠. 그거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데 장난 아니게 분석 나도 깜짝 놀랐고 상권 여러분들 분석도 보이시죠? 소중한 자료를 여러분들은 강의에 오시면 들으실 수가 있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입니다. 네. 잠실 주공 5단지하고 그 아시아 선수촌하고 물어보셨던 거예요? 똑같은 시점에 새 아파트로 변신했다고 하면 어디가 더 상급 지가를 판단하면 요만큼 차일 것 같긴 한데 저는 솔직히 아시아 선수촌을 조금 더 저는 사실 아시아 선수촌하고 우성하고 비교하는 줄 알았는데 잠실의 어떤 가장 큰 이슈는 물론 이제 강남 옆에 마이스타나 담지에다가 송파의 대장주에다가 누구나 아는 그런 이슈가 있는데 교육의 메카이기도 하거든요. 대치를 가지 못하거나 중계나 목동을 가지 못하면 잠실을 많이 가요. 생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뭐 놀고 먹고 마시기 좋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잠실 5단지가 굉장히 또 교통적으로도 좋은 곳이긴 한데 그런 걸로만 다가가시면 잠실 주공 5단지를 좋아하시겠지만 근데 어쨌든 부동산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명품의 가치가 좀 그렇죠. 주어져야 되는데 명품의 가치로 보면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시아 선수촌이 조금 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한강 뷰냐 살짝 명품의 가치냐 그거의 경쟁상된 것 같아요. 아시아 선수촌하고 그 잠실 주공 이제 그런 관건이 나중에 이제 개발되는 그 유닛이 대형 평형으로 가서 굉장히 부자들의 관심을 끄는 쪽이 된다면 아 그게 정답이네요. 그러면은 좀 더 아시아 선수촌이 확실한 명암이 보이겠네요. 정확한 정답인 것 같아요. 잠실이 경매로 나오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그 상속 부분으로 나오지 않으면 잘 안 나오는 그렇죠. 곳인데 네, 빚 때문에 나왔네요. 자기 빚 때문에 네, 상속 이슈는 아니네요. 자기 빚 때문에 빚 때문에 나왔고 채무액이 많지 않아서 그러면 취하될 수도 취하될 있겠네요. 가능성도 취하될 수도 높네요. 있겠네요. 발코니 확장 얘기 한번 하고 넘어가겠네요. 발코니 확장이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구분할 때 지하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이냐 어떤 그 세대가 있어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아파트의 어떤 구성 방식에 따라서 아파트를 평가를 하셔야 돼요. 2008년 이전에 준공 난 것들은 대부분이 발코니 확장 면적이 없어서 내가 실사용 면적이 좀 더 작아요. 하도 이 나라에서 볼 때 불법 확장을 해대니까 발코니 확장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면서 시공할 때부터 아예 발코니를 집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또 이 부분은 그 전면부 외기를 접하고 있는 부분에다가 발코니를 질 수 있는 합법적인 그 법이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의 전체 면적을 또 넓혀주는 효과도 냈었기 때문에 이전 아파트와 이후 아파트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아파트 가격만 볼 게 아니라 34평형만 볼 게 아니라 실사용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을 평가할 때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물건 분석은 여기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해볼까요? 펜트하우스 나왔는데 와. 아이파크. 좋죠. 140억이 한 번 유찰됐네. 좋다. 그것도 조회수가 늘어날까요? 그럼요. 우리 조회수, 구독 되게 유명한 좀 생각하니까 꼭 공유 많이 해주셔야 되고 댓글 달아야지 저희가 조회수가 늘어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좋으신 분들은 꼭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되게 유명한 하겠습니다. 병원 회장님 물건이었더라고요. 이거 다음 주에 또 준비를 한번 해볼 테니까 다음 주까지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동산이랑 부동산 스캔이었습니다.